응급실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과일 먹고 숨이 막힌 60대가 실려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쌓이면 심장 리듬이 깨지고 예고 없이 쓰러집니다. 지금 드신 과일이 약인지 독인지 딱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놓치면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맛있어서 드셨겠지만 그 과일이 지금 선생님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중노년 남성 환자분들의 신장 건강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과일을 드신 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심장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반복해서 마주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전혀 다른 조건에 놓입니다. 신진대사는 눈에 띄게 떨어지고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은 젊을 때의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마치 40년에서 50년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이미 많이 닳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드시면 그 안에 칼륨과 당분이 보약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 이상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믿은 채 매일 냉장고 속 과일을 습관처럼 드십니다. 그러나 혈액 속 칼륨이 서서히 쌓이면 어느 순간 부정맥으로 심장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께 2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는 최악의 과일 4가지. 둘째, 반대로 지쳐가는 신장을 보호하고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기적의 과일 4가지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지, 집에서 가족과 웃으며 보낼지를 가르는 생존 지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의 냉장고 안에도 이미 위험 신호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심장과 콩팥이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 참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 보충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젊고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건입니다.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낮아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외 한 개에는 4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콩팥이 이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손발 저림, 입 주변 감각 이상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수치가 더 오르면 심장 전기 신호가 흔들리면서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예고 없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참외를 드신 뒤 응급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키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어르신들께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키위 100g당 약 300mg에 가까운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한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2-3개를 한 번에 드시기 때문에 콩팥이 감당해야 할 칼륨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은 칼륨 배출을 줄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키위를 다량 섭취하면 혈중 칼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이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콩팥에 이중 부담을 주는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혈액 검사에서 큰 문제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은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기 직전까지도 조용히 버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 콩팥 상태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과일은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거의 물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만성 신부전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댐과 같습니다. 들어온 물을 적절히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 균형을 맞추지요. 그런데 이 댐의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몸은 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남은 수분은 혈관과 조직 사이에 고이게 되고 심한 경우 폐로 스며들어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차고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나는 증상. 실제로 수박 한두 조각에서 시작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부전이나 신부전을 동반한 어르신들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지요? 하지만 주스로 만드는 순간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고 흡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생오렌지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을 때와 달리 주스 한 잔에는 여러 개 분량의 칼륨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의 과당과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미세혈관이 밀집된 사구체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60대 이후 남성분들께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당 독소, AGES가 축적되면 콩팥 조직은 점점 딱딱해지고 여과 기능은 더 떨어집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몇 년 뒤 투석실 의자에 앉게 만드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기전과 임상 경험에 기반한 경고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를 즐겨 드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지쳐가는 콩팥을 보호하고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달콤해서 혹시 당뇨나 콩팥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절한 양을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콩팥은 매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때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염증 반응이 완화되고 사구체 세포 손상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산화 시기를 꾸준히 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완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기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50mg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중간 크기 7에서 10알 정도라면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혈액에 오래 남아 있으면 콩팥 부담이 커집니다. 브로멜라인은 이러한 단백질 찌꺼기의 분해를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도 항염 보조 성분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은 설탕 시럽에 담겨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밥그릇 반 공기 정도, 얇게 썬 두세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에 천천히 씹어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콩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종류와 양, 그리고 현재 내 콩팥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 과일은 특히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체리입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을 겪어보신 60대 이상 남성분들께는 더욱 중요합니다. 요산은 단백질 대사 후 남는 노폐물인데 콩팥이 이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통풍 발작이고 더 나아가 콩팥 안에 미세한 결정을 형성해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요산 생성 효소를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통풍 발작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풍 발작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콩팥에 가해지는 요산 독소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루 10에서 15알 정도, 진한 색의 체리를 선택해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위험하다면서도 배는 잘 모르고 지나치십니다. 배 역시 수분이 많지만 수박과 달리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나트륨과 일부 독소를 흡착해 배출을 돕고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에는 누테올린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사구체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배는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완화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함께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단순히 비타민 공급원이 아니라 지친 콩팥에 부담을 덜어주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왜 어떤 과일은 독이 되고 어떤 과일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제 그 의학적 원리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과일은 콩팥에 독이 되고 어떤 과일은 도움이 될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콩팥을 통과하면서 노폐물과 과잉 전해질을 걸러냅니다. 이 기능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사구체 여과율, 즉 GFR입니다. 20대부터 30대에는 이 필터가 촘촘하고 탄력이 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감소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때 칼륨이 많은 과일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콩팥은 이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이 상승하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심전도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의 핵심 위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당분입니다. 과일 속 과당과 포도당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반복되면 미세 혈관 벽에 당 독소가 축적되고
사구체의 여과막이 두꺼워지고 경직됩니다. 이렇게 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오르고 콩팥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딸기의 엘라그산, 체리의 안토시아닌,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배의 펙틴과 같은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 작용을 통해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이는 필터 표면에 붙은 녹과 찌꺼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 만에 수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선택을 바꾸면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콩팥 건강은 약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과일들도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섭취 시간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섭취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 뒤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는 혈당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위장도 음식과 함께 영양소를 천천히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위산 자극으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며 콩팥에도 급격한 부담이 갑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과일을 피하십시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늦은 시간 과일 섭취는 다음날 아침 붓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딸기나 체리라도 하루 총량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딸기 7에서 10알, 파인애플 얇게 2-3조각, 체리 10에서 15알, 배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2번에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씹는 습관입니다.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침 속에 소화 효소가 작용하면서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혈당 변동이 줄어듭니다. 급하게 삼키는 습관은 위장과 콩팥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는 음식 궁합입니다.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과일의 유기산이 함께 들어가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일부 환자에서는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의 간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일부 과일 성분은 약물 대사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콩팥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식습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선택이 결과를 바꾼 실제 이야기입니다. 68세 박성훈 어르신은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빛이 어둡고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 3기, 곧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3.5까지 올라 있었고 혈압과 요산 수치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라고 조용히 묻던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약을 추가하기보다 먼저 냉장고부터 바꾸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외와 수박, 오렌지 주스를 끊고 딸기와 배, 체리를 정해진 시간과 양에 맞춰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약 복용과 과일 섭취 간격을 철저히 지키게 했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어떤 과일도 드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는 1.2까지 안정되었고 붓기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요산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악화되는 속도를 멈추거나 늦출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콩팥에 숨 쉴 시간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4기 이상이거나 최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온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과일도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이미 배출 능력을 크게 잃은 경우에는 소량의 칼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섭취 후 가슴 두근거림, 손발 저림, 극심한 피로가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와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을 위한 공포가 아니라 60세 이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현실적인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냉장고 속 선택 하나가 10년 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가운 투석실 의자가 아니라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과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